수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입니다. 자, 요즘에는 사실 미국 증시가 모든 이 이슈에 있어서 그래서 과연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당길 것이냐 늦출 것이냐 이제 이거에 따라서 이제 막 움직이는 게 지금 사실이죠. 뭐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어떤 경제 지표든 연준 임원의 연설이든 그리고 어떤 워싱턴 리스크든 아니면 대외 악재든 호재든 그리고 월가의 어떤 자체적인 실적이든 뭐든 다 이제 이게 과연 연준의 어떤 출구 전략의 강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목을 메고 있는데 일단 지난밤에 금요일장은 제가 아까 새벽에 한 3시쯤 깼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안정적인 상승세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다시 일어나서 보니까 삽시간에 뒤집어졌더라고요. 3대 지수 보실까요? 미국 3대 지수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다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장중에는 대부분이 이제 플러스였고 또 오늘은 변동성도 그렇게 크지가 않았었어요. 일단 개장 초부터 갭 떠가지고 쭉 가다가 상승권에서 이제 뭐 큰 흔들림이 없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미국 시장은 이제 아침 9시 반에 개장해가지고 오후 4시에 마감하잖아요. 근데 마감 1시간 앞두고 오후 3시에 갑자기 미국 증시 이제 3대 지수 모두 내려왔더니 결국은 마이너스권까지 꺾여서 마감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개장 초에 갭 떠서 출발한 이유는 뭐였고 막판에 저렇게 꺾인 이유는 뭐였는지 시장의 저런 민감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해 득실의 차원에서 어떤 게 우리한테 오늘 더 큰 이슈가 될지도 자연적으로 생각하게 되겠죠. 자, 그 졸츠 보고서라고 아시죠? 아침에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뭐 얘기도 했지만 과연 이 졸츠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잡 오프닝 하면 이제 전체 구인 건수죠. 이거하고 레이버 턴오버는 어떤 이 변화를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2월분입니다. 전체 구인 건수가 513만 건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잡 오프닝이라는 거는 우리말로 하면 구인이라고 하면 조금 추상적이긴 한데 제가 만약에 구직자의 입장이라면은 전체 미국 기업들이 사람을 뽑는데 이 회사에서는 3명, 저 회사에서는 100명 또 다른 회사에서는 50명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업종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내가 어플라이를 하는 데 있어서 전체 어베일러블한 미국 전체 구인 건수가 몇 명인가 이제 요게 잡 오프닝인데 요게 예상치를 뛰어넘는 513만 건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퍼레이션 안에 있는 퀴트 요거는 레이오프하고는 다른 말이고요. 내가 자발적으로 이제 직장을 그만둔 이런 사직 건수는 270만 건을 기록해서 전체 비중이 브레이크다운에 보니까 1.9%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요 사직에 대한 것도 중요한 게 이 자발적 실업의 이제 일환을 퀴트라고 하는데 보통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는 일은 보다 좋은 조건의 직장을 옮기기 위한 케이스가 이제 더 많다고 보고요. 내가 어떤 건강상의 이유나 아니면 그냥 뭐 일을 하기 싫어서 갑자기 뭐 직장 다니다가 여행 떠나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이 사직 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는 물론 안 좋겠지만 이것도 과유불급의 논리로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제 이 전 직장을 그만뒀다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 고용 시장에 대해서 지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물론 이제 최근에 잡 오프닝 레이트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하고 좀 상황이 다른 게 뭐냐면은 그 미국 영화 제리 맥과이어인가 이거 보면은 갑자기 회의실에서 불러가지고 갔다 오니까 당신 해고됐다고 이제 이 PC에 노트가 하나 붙어 있잖아요. 포스트잇 같은 게.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보통 사람들이 아니 미국처럼 인권이 발달한 나라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직원을 자르고도 괜찮으냐. 우리나라 같으면 노동부에 고발할 일인데 이러겠지만 또 미국은 이런 고용시장의 어떤 유연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삽시간에 회사를 잘려도 또 어디 가서 금방 또 직업을 구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용시장에 그런 유연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해고는 살인이다 이제 이런 표가 좀 섬뜩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거하고 상황은 좀 상당히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잡 오프닝이 우리나라 숫자보다는 상당히 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 퀴트 레이트도 어쨌든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는데 이번 졸츠 보고서에 대한 평가는 지난 3월 고용 보고서에 대한 어떤 우려 실업률은 고정됐고 시간당 임금은 예상보다 많이 올랐는데 전체 비농업 고용 증가수는 형편없이 떨어졌던 이거의 신뢰성을 좀 회복해줘서 여전히 미국의 고용시장은 견조하다라는 증거로 작용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요거는 가만히 있어봐.
개장 후에 발표됐고 이제 개장과 비슷하게 좀 아까 보신 졸츠 보고서하고 같이 나와서 오늘 미국 증시에 강세를 지원했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 재료는 미네아폴리스 연은 총재 나라야나 코출라코타. 제가 아는 연은 지역 총재 중에서 이름이 가장 어렵고도 스펠링도 복잡한데요. 이 연설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딱 제목만 보면 대충 알잖아요, 느낌이. 우리 뭐 신문 기사든 외신이든 내신이든 간에 이 사람이 평소에 약간 비둘기파적이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we can do better. 이것만 봐도 벌써 우리에게 뭔가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내지는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런 느낌이니까 뭔가 양적 완화를 더 하고 지금의 어떤 이 저금리 기조를 더 유지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내려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표와 주장을 봤더니 지금 미국의 실업률은 5.5%로 연준이 당초에 양적 완화를 시작할 때 책정해놨던 완전 고용 목표치하고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구직 참여율이 지금 이 바닥 수준이지 않냐. 그래서 실업률 가지고 따지는 건 무의미하고 완전 고용은 아직도 뭐 멀어 있는 상태다. 2009년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구직 참여율을 어떻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가는 걸 보면서 완전 고용을 얘기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용에 대한 얘기가 끝나고 인플레이션은 지금 2%가 이제 연준 통화정책 목표치인데 2%는커녕 지금 뭐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이거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통화정책 효과는 이제 통상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다라고 봤을 때 인플레 2% 달성은 2018년에나 가능하다. 그러면은 지금이 2015년이니까 3년 뒤에나 달성한 인플레이션인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앞에서 보통 비둘기파는 뭔가 희망적이고 밝은 사람들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걱정이 많아가지고 통화정책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비둘기파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이제 비둘기파의 끝판왕이 등장을 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기가 주장하는 금리 인상의 적정한 시기는 바로 2016년 2분기 하반기 2016년 어떤 중반 넘어서 이게 적당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다우지수 오늘 하루 동안의 그림 보시면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졸츠 보고서 지난 미국의 고용 보고서를 뛰어넘을 만큼 괜찮았고요. 그 불확실성이나 신뢰성을 회복시켜줄 만큼 좋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보신 나라야나 코출라코타가 내년 하반기 이제 금리 인상 주장을 하면서 그림 다시 보실까요? 그때 이제 갭상승으로 띄워서 출발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미증시 마감 1시간 전에 지금 급하게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는 저런 구간이 있죠. 바로 저기에 모멘텀이 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보실까요? 연준에서 발표하는 미국 전체 소비자 신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 매월 받아보는 신용카드 명세서에 총 한도가 들어있죠. 한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금융권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으면은 필수적으로 CB 스코어, 신용 점수를 체크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우리한테 담보 혹은 비담보, 뭐 신용 혹은 담보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가능한 이제 이 신용 공여액이 다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전체를 합친 거다 보니까 크겠죠. 뭐 2월 달 결과고요. 전체 신용 공여액이 155억 달러 기록해가지고 예상치보다는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명암이 엇갈린 게 뭐냐면은 리볼빙의 경우는 5%가 무려 감소를 했고 논 리볼빙이 9.4%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이 논 리볼빙은 2011년 7월에 가장 높은 수준의 신용자산이 지금 소비자들에게 어베일러블 하다는 뜻인데 그러면은 리볼빙은 왜 저렇게 많이 줄었느냐. 내려와서 보시면은 지금 어떤 이제 신용보증기관 그리고 은행권 이제 이런 쪽에 이 사람들의 신용 공여 규모가 상당히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좀 보수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신용을 이제 많이 줄여서 지금 잡았는데 그럼 그 이유는 뭘까? 사실은 미국은
리볼빙하고 논 리볼빙은 우리나라로 하면 뭐 자유회전 결제 이제 말이 복잡한데 어쨌든 이제 이거를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요. 블룸버그 통신에서 말하기를 약간 이 명암이 동시에 들어 있었다. 앞에서 보신 대로 논 리볼빙은 급증을 했고 리볼빙은 급감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리볼빙이 사실은 더 수요가 많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신용카드는 대부분이 이번 달에 30만 원을 쓰고 다음 그 결제일에 30만 원을 갚는 게 아니라 자유회전 결제라서 10%만 내기로 하면 10%만 내고 뭐 이런 식인데 최근에 미국의 자동차 담보대출하고 학자금 대출이 급증한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금융사들이 리볼빙 신용 공여 자산 규모를 감축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역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상승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 게다가 약간의 지금 최근에 자동차하고 학자금 대출에 좀 버블이 낀다는 이제 분석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금융사들이 사전에 좀 발빠르게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나선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미증시 막판에 매도세를 불러들이는 원인이 됐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오늘 보시면은요. 앞에서 나라야나 코촐라코트와 연설에서 야, 아무리 그냥 한 사람 개인 의견이지만 내년 하반기, 내년 2분기에 금리 인상해야 된다고 한 것은 이제 상당히 좀 멀리 있고, 그 다음에 또 논리도 구직 참여율하고 인플레 달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타당성이 있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오늘 사실은 후퇴를 하려고 하다가 앞에서 보신, 금융기관들이 지금 시중의 신용 공여 규모를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좀 큰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상당히 현실적이고 피부에 체감이 되면서도 임박했다라는 느낌을 줬다고 보면 오늘 달러 가치의 상승은 이해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유로존 뉴스를 이제 오늘 하나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제 1박 2일 남았어요. 4월 9일이, 그리스가 IMF에 4억 5천만 유로를 상환해야 되는 이 기일인데, 일단 요거는 갚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텔레그라프지에서는, 사진에 보시는 푸틴은 러시아의 대통령이죠. 러시아가 그리스에 어떤 담보대출 그리고 천연가스 공급을 제한할 것이다. 이미 서로 간에 어떤 교감이 있었다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리스는요 사실 그렇죠. 어떤 선택의 폭이 하나 있는 것보단 두 개 있는 게 더 좋죠. 예를 들면 좀 우스운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결혼 상대자가 한 명이면은 뭐 서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일부 종사의 느낌이지만 두 명을 가지고 선택의 여지라고 하면 그 두 사람도 서로 이제 마음이 편치 않을 뿐더러 선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그리스는 트로이카냐 러시아냐 혹은 EU냐 XEU냐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에 있다는 점에서 본인들의 어떤 운신의 폭은 더 커진다고 보고 반대로 유럽연합은 더 심기가 불편해지고 금융시장의 어떤 긴장은 더 커질 수 있는 환경이라고 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보겠습니다. 어제 1% 오른 것을 그대로 반납하면서 1.14% 마이너스로 나왔고요. 어쨌든 58선 지켜낸 거는 다행이고 1% 내린 거는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이제 사실 그렇죠. 앞에서 보신 미국 증시 막판 급락 이유가 신용 공여액 중에서 리볼빙이 급감을 했다는 소식 때문이었고 사실 미국 금융기관의 리볼빙을 가지고 국내에 주식 투자를 하는 외국인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제 이 캐리 트레이드의 입장에서 저게 좀 신경이 쓰인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금까지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거침없이 달려왔는데 이제는 저렇게 보다 이제 큰 대승적인 이슈 가지고 외국인 매도세가 한 번씩 와서 때리려는 이런 시도가 앞으로도 이제 계속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메이저급은 아니더라도 한번 그런 시도가 있을 수 있는 날로 물론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있기 전까지는 이런 시도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라고 하면 이러면서 계속 우리가 내성이 강해지고 맷집이 세져가지고 막상 연준의 금리 인상이 발표됐을 때 우리가 어떤 액션 플랜에 따라서 행동하면은 좋은 거죠. 일종의 민방위 훈련처럼요. 자, 그래서 오늘 수요일 아침에 준비한 내용은 모두 나갔습니다. 고맙습니다.